불어가지고 그런데 우리하고는 좀 생각이 다르습니다. 옛날 소련이 그랬습니다. 소련이 나라에서 외국에 나가는 사람들한테 돈벌이를 시키기 때문에 나라에서 이제 돈을 받습니다. 소련 때 모스크바에 넬리라고 하는 우리 한국 여성이 있었는데 아주 유명한 성악가입니다. 소프라노로 유명한 성악가인데 그 성악가가 이제 러시아 국적이 있으니까 프랑스 파리라든지 미국에 이제 노래를 부르러 갑니다. 오페라 같은 데 노래를 부르러 가게 되면 예를 들어 말하면 만불을 갖고 간다 하게 되면 가서 7,000불 이상을 나라에다 바칩니다. 나의 돈은 그 넬리가 받아가지고 오지만은 그 70, 80%를 나라에 바치고 나머지가 자기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나가 있는 동안에 요비도 써야 하고 말이죠. 비용도 할 일이 있고 옷도 좀 입고 싶은데 못합니다. 그 여자 그 가수가 넬리가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 망명을까지 않지만 하여튼 와서요. 우리 연세대학교 음악대학에서 1년 동안 가르치다가 숙대로 가고 그랬는데 그 여자분이 이제 가수가 연세대학교에 있을 때 듣는 얘기 보면 한국은 어디 가든지 자기가 받으면 적당한 세금만 내고 다 자기가 가지는데 소련에서는 그게 아니고 돈 벌기 되면 떠날 때부터 벌써 몇십 프로는 나라에 바치기로 약속을 해야 떠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예술가가 돈 버는 일은 없다는 말이죠. 나라에 바친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제도가 쭉 있기 때문에 북한 우리 젊은이들이 가서 많이 희생을 하는데 그 희생나라고 군인들 월급이겠죠. 월급이라고 떠줄까요? 그걸 받아올 때는 나라가 다 받아놓습니다. 받아놓고 그 사람들은 그날 가서 하고 왔는데요. 이번에 그 전산 360명은 김정은이 맹관이 너희들 부모님들을 모시고 살만한데 전사에서 못 돌아왔으니까 평양에 살 권리 주겠다. 그러니까 지방에 살던 사람이 평양에 와서 산다고 하는 건 그건 대단한 연구회가 돼요. 그러니까 평양에 아파트에 방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 위로해 주고 말이죠. 그 집안의 어린애들은 유아적 학교를 보내주겠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 다음에 성공할 수 있고 나라를 지도할 수 있을 만한 학교가 있는데요. 이제 어떻게 말하면 귀족 학교, 유아적 학교인데 바로 내가 사는 그 송산리가 만점대 옆인데 거기에 그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 하니 나라를 위해서 혁명해서 희생당한 사람들, 국가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의 아들, 딸들은 거기 와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거기 끝나게 되면 그대로 김일성 대학에 가는 가 있고 김책 국가대학에 가는 가 있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특전 주겠다 그럽니다. 그 한마디로 말하면 나라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군인들을 보내서라도 돈을 벌어와야겠다. 그래서 이제 360명이 희생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을 이번 9월 3일에 이제 연장한다. 우리가 들어간다 말이죠. 미국도 얼마 지나게 되면 우리보다도 무력이 약해지고 인구도 적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것밖에는 보여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저 혼자도 누구나 그렇습니다만은 지도자가 없으면 정치적으로 지도자가 없으면 그 나라 국민들은 지도자 밑에 살게 되니까요. 인간적으로 성장을 못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지금 동남아 나라고요. 남미, 남아메리카 사람들 가만 보고요. 남아메리카 사람들 의관이 거기서 대통령을 한 사람들은 다 마지막에 감옥 갔습니다. 그 의관이 대통령 할 때 부정부패를 안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끝나고 정권이 바뀌게 되면 그 부정부패의 대가로 민관이 감옥에 가는데 남미에서는 70%의 지도자가 끝난 다음에 대통령 끝나고 감옥에 갔다고 하죠. 그런 지도자 밑에서 사회가 살 수 있는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회를 우리는 세계화시키겠다 하는 것이 지난번 이제 북경에서 세계에 대해서 한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모두가 느끼는 게 두 가지인데 아직도 역사는 너무 어둡다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편안히 사는 것 같아도 역사의 희망이 너무 없다 말이죠. 그리고 좀 미안한 얘기고 내 생각일지 모르지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흑인이라서 그 오바마 대통령이 뭐라 했는고 하니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아메리카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병을 앓게 됐다고. 왜? 말을 바꿔놨습니다. 지금 바꿔놨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깔려 있는 게 뭐냐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해서는 안 될 만한 잘못된 정치를 하고 있는 건 다 아는데 그 깔려있는 게 뭐냐. 좀 말씀드리기 미안합니다만은 미국에 처음 같은 백인들이 말이죠. 미국에 처음 같은 백인들이 우리가 아메리카의 주인이다. 우리 주인이고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흑인과 같은 노예는 아니지만은 흑인 같은 노예는 아니지만 우리 밑에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도 가고 일본에서도 가고 우리도 가고 중국도 가고 많이 갔는데 그에 가 있는 외부에서 들어온 동양 사람들이 점점 공부도 더 많이 하고요. 우수하게 되니까요. 이 백인들 가운데 대부분이 그만 뒤처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어디나 그렇습니다. 우리 연세대학교에서 있었던 얘기인데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연희전학교를 만들고 지도할 때는 그분들은 수준이 높았고요. 우리는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많은 도움을 주고 학교를 세우고 미화대학도 이제 그 만들고 평양의 순천대학도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언더우드 선생의 아들 때가 갑니다. 그 아들 때에 가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가서 우수한 대학교 나오고요. 거기 가서 전부 언더우드 가족보다도 더 높은 교육을 받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시작했는 거니 우리가 키워줄 때는 한국 사람들이 키워주는데 이제 키워주고 보니까 한국 사람들 가운데 우리보다 앞서는 사람이 자꾸 생깁니다. 그런데 그 언더우드 3세 아들이죠. 그 3세는 내가 연세대학교 같이 있었습니다. 교수를 이제 같이 있게 되고 그런데 그 고민이 있습니다. 그 인관이 언더우드 가정의 3세는 같은 교수이지만은 미국의 인류대학을 나오지 못하고 인류대학을 나온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수님들은 인관이 미국 가서 하버드 예의대 인류대학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언더우드 3세 교수보다는 우리 연세대학교 교수들이 한국 교수들이 앞서니까 그 언더우드 과정에서 어떻게 생겼는가 하니 이제는 우리가 한국에 베풀 걸 다 베풀고 우리보다 더 교수님들 높아지니까 우리는 가겠다 말이죠. 이제는 우리 가겠다. 그건 그분들의 사랑의 양보입니다. 높은 때 도와주고 다 키워주면 가는 거 말이에요. 나도 좀 이제 무슨 얘기하면 그런 생각이 납니다만 우리 도산 전쟁에서 가운데 우리 국회의장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있는데 한번 우리 몇 사람 만나서 김재순 씨입니다. 매시인데 다 도산에 지내는데요. 네 사람이 앉아서 무슨 얘기하다가 그 김재순 씨가 그래요. 집안 자랑을 하게 되면 좀 창피하다고 얘기하는데 나 그래도 집안 자랑을 하고 싶고 있다고 그래요. 저하고 가깝습니다. 어떤 건 친척도 되고 그래서 내가 해도 그렇게 한다고 무슨 자랑할 거냐 그랬더니 이번에 내 손자가
MIT 대학의 교수가 됐다고 하죠. 그래서 저도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데가 없으니까 자랑한다고 말이죠. 그래요. 저는 여기서 그 자랑 많이 해도 괜찮아. 왜냐하면 할아버지 닮았다는 사람은 없을 거고 아들 닮았다고 할 테니까 그 자랑해도 괜찮아.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살아보니까요, 아들이 성공했다 하면 잘 돼야지 합니다. 손주가 성공했다 하면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내 집안에 이제 내 아들은 어떤 손주는 아들의 아들이니까 말이죠. 잘하고 싶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그걸 느끼니까 이제는 우리가 할 일 다 하고 우리 다 더 좋은 교수를 만났으니까 됐습니다. 근데 미국 안에서 하는 백인들이 살고 보니까요, 화가 나게 돼요. 저 사람들 저거 우리 밑에 오더니 이제 우리보다도 더 잘 산다고. 흑인이 대통령 되려면 생각 못했거든요. 근데 대통령 되고 오바마 대통령 되고 나오는 거 보면 흑인들이 많습니다. 근데 당장 느낄 게 미국에서 제일 오래 사는 사람, 나이 많도록 사는 사람은 아시아 사람들입니다. 예, 중국 사람. 이 사람들이 제일 오래 살아요. 그 다음에 백인이에요. 흑인이 이제 그 밑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흑인은 아직 떨어져 있는데 중간에 온 사람들이 잘 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일 하는 거 아니 우리가 주인노릇을 못하고 이제 뺏기게 됐으니까 말이죠. 그 반항하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않겠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너희들이 더 잘 살다 하니까 그 감정을 지금 누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 트럼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어서는 백인 올드입니다. 백인이 모두를 지고 살아야 한다 말이죠. 그리고 그 이상도 우리가 내려갈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도 더 잘 살면 부한 능력을 가지고 세계 지배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저 같은 위치에서 쭉 보게 되는 거 아니 푸틴이나 시진핑은 무력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겠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력을 가지고 우리 미국이 제일 부자니까 경제력을 가지고 지금 미국을 지배하겠다. 그런데 그건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약간 인류가 함께 사는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들 민관이 미국이 저렇게 되게 되면 고립되고 세계에서 존경받던 것을 존경받지 못하게 될 것 같다 말이죠. 그 잠재의식이 지금 미국에 깔려있으니까요. 잘못하게 되면 트럼프와 같은 대통령 생각이 푸틴 생각하고 뭐 별로 다른 바 없지 않냐 말이죠. 그러면 세계가 점점 더 어두워지지 않나 말이죠. 큰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쭉 보게 되면 정말 공산주의 사회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 지도자가 없는데요. 제가 이제 인문학을 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립니다. 그 인문학 하면 좀 막연하니까요. 이상한데 혹시 그런 얘기를 해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연세대학교에 갔거든요. 가기 전에 중학교 있을 때는 기관 좋으니까요. 교장, 교감, 또 얼마 되는 선생이 있으니까 우리가 주인입니다. 학생인데 그리고 그 중앙고등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다가 이제 연세대학교 가니까요. 작은 것이 아니고 넓은 대학입니다. 넓은 대학인데 거기에 교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수들이 많이 있는데 나도 이제 연세대학에 갈 때 어떤 생각하는 거 아니 저 많은 교수님 가운데 나 한 사람입니다. 그 여러 교수님인데 그 가운데 나 한 사람인데 내가 이제 연세대학교 와서 주 30년 있을 테니까 있고 나면 이 다음에 그 많은 나무 가운데 나 김영석이라고 하는 교수가 하나 있긴 있을 텐데 김영석은 어떤 나무인가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교수가 많으니까 그 김영석은 어떤 사람인가 내 첫째 역습은 민관이 많은 교수 가운데 교수다운 교수가 됐다. 교수는 어느 대학에 가든지 어느 사회 가든지 교수다운 교수가 되자 말이죠. 그럽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제가 연세대학교 교수 끝내고 좀 있을 때 한 두 번쯤 지방대학의 총장을 좀 올 수 있겠는가 그런 문의가 왔습니다. 그러나 뭐라는 거니 나는 교수로 시작해서 교수로 끝나는 게 내 목적이지 총장 되는 건 너무 그건 아니라고 하죠. 교수다운 교수는 학생들과 교실에서 만나는 것이 총장이 아니라고 하죠. 만약에 나보고 우리 대학의 교수로 좀 와달라 하면 내가 생각해보는데 총장은 난 그 생각도 안 한다고 하죠. 그건 교수다운 교수가 할 일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런 교수다운 교수 가운데 연세대학에 많은 교수가 있고 서울대학에 고려대학에 이화대학에 교수까지 교수가 많거든요. 그 많은 교수 가운데 연세대학교 김영석 교수는 어떤 교수가 그렇게 물어보면 내 생각이 민관이 첫째는 교수다운 교수가 된 거고 두 번째는 인문학 교수입니다. 인문학 교수입니다. 그 왜 인문학이 그렇게 소중한가 우리 좀 많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내가 왜 얘기하는지 아세요? 푸틴은 인문학 교육을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정보기관에 쭉 있어가지고서 제거하는 거, 사람 죽여버리는 거, 원수가 없이 하는 거 그럽니다. 내 손주애가 하나 미국 가서 대학을 나왔는데 말이죠. 그 기숙사에 러시아에 아주 큰 재벌이 아들이 하나 있었던가 봐요. 그런데 한 학기가 지나고 나니까 못 왔단 말이죠. 후에 알고 보니까 민관이 그 아버지가 큰 재벌인데 푸틴에 대해서 반대했다고 해서 제거되니까요. 학교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만큼 푸틴은 인문교육을 못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밖에 모릅니다. 권력을 가지고 지배하는 것밖에 모릅니다. 또 중국 시진핑도 그랬습니다. 시진핑도 그 사람의 제일 목표는 민관이 모택동이 공산당을 시작하는데 나는 제2의 모택동이다 말이죠. 그 전통을 받아가지고서 내가 중국을 다스린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 모택동은 어떤 사람입니까? 중국을 완전히 바꾼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운동까지 일으키는 거 아니 공자, 맹자, 노자 그거 다 없이 하라고 말이죠. 그거 다 불질러버리라고 말이죠. 없이 하면서 공산주의로부터 시작하라. 칼 막스로 시작해서 무슨 레딩으로 해서 모택동.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공산주의 국가의 대표가 된다고. 그게 모택동입니다. 지금 시진핑이 그 대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물관이 인문학이 뭔지 잘 모릅니다. 그 못 가지고 있습니다. 뭐 김정은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러시아에는 그런 스탈린 이후에 다 푸틴까지 그런 사람인데 딱 한 사람이 인문학을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인도관이 러시아 연방을 해체시킨 사람입니다. 고르바초프가 이제 그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스탈린 이후에 푸틴까지 내려오는 사람 가운데 러시아 인문학, 러시아 문학을 한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 정치 속에 살면서도 러시아 문학을 위해서 말이죠. 돌스토이라든지 도stoyevsky라든지 그 인문학 정신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대표가 돼서 어떤 거니 그래서 여러 나라를 소련이 합해가지고 있다는데 그 사람이 그걸 다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소련에 흡수되어 있던 나라들이 지금 다 도로 등록해가지고 우크라이나들이 그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을 한 사람은 그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사람 가운데 인문학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데 안 되겠다 하고 인문학하고 제일 가까운 정신적 사상을 가진 것이 이건 역사적인 문제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 가운데는 기독교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게 없고요. 인문학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북한에
내고 2년 있다 왔으니까 이제 하는데요. 북한 사람들이 공산당원들끼리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하니 자유주의자도 공산주의로 돌아올 수 있고 민족주의자도 공산주의로 올 수 있는데 종교 있는 사람 기독교를 못 온다고 말이에요. 그 없이 해야지 여기 갇힐 수가 없다고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정신이 들어간 사회, 인문학이 들어가 있는 사회는 지금 푸틴이나 시진핑 같은 사상은 없습니다. 배제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가 어둡다 이제 그런데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가? 예. 우리는 어떤가? 우리도 나보고 이제 가만히 얘기하라고 해보면 그저 제일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모임관이 국민 모두가 좀 똑똑한 사람들, 법관도 공무원도 이 사람들은 전부 정치병에 걸려서 정치해야 한다 하지 지금 공무원들이 정치만 하지 일을 안 합니다. 법관들 가만 보게 되면 전부 판사가 됐거나 검사가 됐거나 한 자리 하려고 하니까 정치를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좀 똑똑하기 때문에 그건 전부 정당에 들어갑니다. 나도 정치한다, 나도 정치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찬탑에 여기서 가만 보면요, 뭐 자유다인이 무슨 다인이 있다 말하고 하니까 잔뜩 붙어있는데 말이죠. 그 나보고 얘기하는 물건이 지금 한국이 가장 위험한 병에 걸리는 데가 물건이 정치만 열심히 하고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수는 교수답고 판사는 판사답고 검사는 검사답고 전부 나한테 주어진 일이 최고나 원을 가지고 하는 나라가 있거나 안 되는데 말이죠. 좀 거기서 다 빠져나가고 정치하느라고 정당에 돼요. 정당에 들어가게 되면 역사를 바꾸지 못합니다. 질문도 안 보세요. 그 야당은 저는 우리하고 없어져야 할. 야당은 뭡니까? 민주당이 하는 걸 뭐든지 안 되고 정치 싸움에 우리가 너무 희생하기 때문에 저는 아주 쉽게 말하면 민관이 일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고 정치하는 사람이 적어야 합니다.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고 나라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생기면 나라가 잘하지 못합니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민관이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 경우 민관이 인간의 애가 있습니다. 내 인격, 내가 있대. 지금 우리 지도자들 가운데는 민관이 인문학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상하게 없습니다. 지금 우리 법조계에서 얘기 하나 나오는데 그 민관이 지금까지 사법고시에 합격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어떤 거아니 그 육법전서만 자꾸 오염을 됩니다. 그걸 다 해가지고 시험에 합격하면 판검사가 됐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공부를 안 했습니다. 누가에게 민관이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이 법들만 전부 따라가니까 그것만 하고 있다가 시험에 합격되니까 어떤 구간이 판검사가 됐거든요. 지금 그 법조계 사람들이 나라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지도자는 다 법조계 사람들인데 인문학 제일 없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 어떻게 하는가 말이죠. 법학을 민관이 대학원에 가서 합니다. 대학원까지 갈 때는 인문학을 하고요. 대학 가서 하니까 인문학을 하니까 인간의 도리를 알고 그 다음에 대학원에 가니까 이건 사람들이 같은 공통점인데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도 안 되겠다 싶으니까 지금 어떻게 구하니 우리 법조계에도 대학원 제도로 하자. 대학원 제도를 바꿨습니다. 바꾸니까 또 여기서 반가이 물건이 그것보다는 시험 보고서 합격되면 복권이 돼야지 대학원에 갈 필요 없다고. 그리고 어떤 사람인가 기억력 좋아서 많이 따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이 없습니다. 대단히 미안하지만 나보고 얘기 알아보면 우리 법조계가 지금 많은 걸 지배하는데 사상이 없습니다. 사상이 없습니다. 판검사가 사상이 없습니다. 정대한 건 우주어되게 하는데 이제 난 교수 아니에요. 교수인데 딸이 넷입니다. 근데 이제 내 딸은 나보고 얘기를 안 하죠. 나보고 얘기 안 하면서
교수보다는 의사가 그래도 낫다 말이죠. 돈도 많이 벌고 선생님하고 말이죠. 의사가 나아 보이게 돼요. 또 의관이 판검사가 되게 되면 대단하게 돼요. 뭐 재판하고 뭐 변호사가 되고. 그래서 내 딸들이 말이죠. 아버지 같은 교수보다는 의사가 판검사하고 변검사 결혼하게 낫겠다고만 생각하니까 봐요. 그래서 딸 셋을 의사를 결혼하고요. 딸 하나는 판사를 결혼했다고요. 그걸 다 나이 들어서 살던 뭐 이건 자기들이 하는 말이면 이거는 교수가 이러면 한다. 남편들하고 비교보니까 교수가 낫다 하는데 그 깔리는 게 누구하니 인격이 없습니다. 지식만 있고요. 직업은 직만이죠. 그게 이분하게 없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나라 이끌어가고 있는 정치가들 전부 맹관이 법조계 사람만이 아니고요. 하나인데 운동권입니다. 이 운동권을 법조계는 법학 공부라고 했죠. 운동권은 제일 공부하는 학생들입니다. 내가 대학에 있을 때도 정말 걱정했습니다. 저는 어찌부터 운동만 하겠습니다. 우리 연세대학교에서 있었던 말 다 비슷하게 하였는데요. 중학생에서는 뽑거든요. 중학생을 뽑는데 한학생이 중학생이 되면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학생들 보고 뭐라 했는고 하니 내가 중학생이 되게 되면 교수 식당은 그 교수님이 도와주고 학생 식당은 우리가 맡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싼 값으로 맛있게 먹게 해주고 집은 쓰지 말고 우리 아르바이트해서 가능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서 학비 벌이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 실제로 보니까 그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 여러분 식당에 와서 해서 그것을 벌어서 가져가는 거고 우리가 다 받아서 장학금 쓰고 우리가 벌어서 장학금을 쓰겠다고. 그리고 또 그거 아니 우리 아르바이트 해가지고서 학생들 장학금 주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저 와서 다 당선시켰다고요. 그 총학생회장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약속대로 멤버이 학생 식당은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다고 하죠. 관리한다고. 그래서 좀 나이 많은 아주머니가 그 식당 관리하고 있다가 잘 됐다는 말이죠. 나이도 많고 떠날 때가 됐으니까 잘 됐다고. 그 학생들이 그걸 맡았습니다. 맡아서 쭉 계산해보니까요. 암만 해도 안 되겠거든요. 왜요? 음식 맛이 떨어지고 밥값이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 댁에서 물고 하니 다시 좀 맡아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하니 나는 밖에 식당을 3개 가지고 있다고. 나는 우리 학생들한테 만든 음식 싸게 해줄까 해서 그 행복해가 있었는데 이런 늙어서 그만둬야겠다 생각했는데 잘 됐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 식당을 몇 개 사람이 안 하니까 음식값은 올라가고 맛은 없고 그래요. 그 다음부터 의관이 학생회장 하는 것 같이 저렇게 된다고 하죠. 우리가 소려본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또 다른 사람한테 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음식값은 나보다 더 올라가고 말이죠. 그랬습니다. 지금도 정치하는 게 전부 그렇습니다. 다 해준다고 여기서는 그럽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럼 나라가 이만큼 빨리 발전하긴 했는데 지도자가 없어서 안 될 줄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발전했는가 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 아시아에서 또 세계에서 남녀나 다 비교해보게 되면 한국만큼 80년 동안에 성장한 나라가 없거든요. 없습니다. 동남아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없습니다. 왜 그랬는가? 한국은 3.1운동 때부터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많이 그건 우리가 한 교육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뺏기고 일제시대를 살다 보니까 말이죠. 나라 뺏기게 되면 아무것도 없다. 나도 그 시대에 살았으니까요. 나라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다. 희망도 없고 담배도 없고 아무것도
우선 나라가 있어야겠다. 그 왜 이렇게 되는가? 왜 나를 뺏기니까 교육을 못 받았다. 교육이 되겠다. 배워야 산다. 그때 사는데 누구하니 배우는 민족이 산다. 그만 평안도 개통이 있었으니까 그 기독교회가 많거든요. 교회가 하나 생기면 옆에 학교 하나 생겼습니다. 한 300~400명 되는 교회가 하나 생기면 그 옆에 사립학교가 하나 있어요. 나도 그 학교 다녔습니다. 우리 동네 교회가 생기고 한 300명 되니까 학교가 생겼습니다. 거기에 이제 다녔습니다. 그런데 4학년까지밖에 없으니까 말이죠. 4학년 끝나고 우리 아버지가 오늘 학년 다른 데 가서 졸업해야겠다고 매일 학교 가까운 데 알아보는데 전부 교회 학교입니다. 그가 제일 가깝고 그런 데가 어딘가 그래서 진걸 교회 학교입니다. 그게 그 김성도 어렸을 때 거기서 살았습니다. 교회 학교에 살았습니다. 그렇게 교육이 많으니까 이만큼 올라가는데요. 이 교육이 잘못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렇게 올라간 그 뜻은 누가 세워졌는가? 제일 먼저인 것은 6.25 전쟁을 겪으면서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이다 하는 걸 온 국민이 체감했습니다. 잘 사는 나라, 세계를 도와주는 나라, 나라다운 나라는 미국 같은 나라가 된다 말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제일 먼저 길을 열어준 사람이 이승만 박사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미국서 공부한 분이고 말이죠. 정치학을 한 분이고 6.25 전쟁을 겪으면서 온 국민이 말할 것 없이 불구하니 미국 같은 나라가 되야겠다. 전쟁에서 그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자유민주주의가 생기니까요. 역사가 올바른 궤도에 올랐습니다. 도로가 깔린 겁니다. 도로가 없으면 못 가는데 도로가 깔리니까 자동차도 가고 기차를 진정 가게 되는 도로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군사정권을 만드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정권 될 때 다 걱정했습니다. 왜요? 그분은 뭐 다 아는 대로 공산당원이었을 겁니다. 그 과거 보면 공산당원이었을 텐데 그 사람이 정권을 잡고 나니까 말이죠. 안에서도 걱정하고 밖에서도 걱정했습니다. 그때 내가 미국에 좀 가 있었습니다. 가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물고하니 박정희가 저거 어떤 사람인가 말이죠. 믿을 수 있는 거 없는 거.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 잡고서 첫마디가 물고하니 내가 정권 잡은 국시죠. 그것은 첫째가 안보이라고 했습니다. 첫째가 공산을 받는 거. 그래서 미국이 좀 만나봐야겠다고 해요. 그래서 박정희 미국을 초청했습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보고 해서 불구하니 확실히 이 사람은 자유민주주의 따라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인정했습니다. 인정하고 나니까 일본 보고도 인정하다 보니고 우리도 인정하고서 미국도 미국하고서 미국하니 키워줬는데 그럼 박정희 대통령의 공은 뭐냐 말이죠. 공산주의가 뭘 가장 중요하게 불구하니 절대 일본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때 우리 경제가 말이 안 되거든요. 6.25 전쟁 끝난 다음에 한국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입니다. 북한보다도 가난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제 한반도 정책을 할 때요. 북한은 산업지대를 하고요. 지하자원이 있으니까요. 북한은 산업지대를 만들고 남쪽은 이건 농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농사 지어먹고 살고 북한은 산업사를 만드니까 그건 남았으니까 북한 경제가 6.25 전쟁 이후에는 그래도 누구나 앞섰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누구하니 성공한 가운데 하나가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이니까 시장경제입니다. 자유시장경제입니다. 거기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게 누구하니 우리끼리 벌어가지고서 낫겠다 말이야. 생산해서 무역해야 한다는 말이야. 그래서 우리 뭐 울산이라든지 무슨
포함이 돼가지고서 많이 올려놓았는데요. 그 박수의 대통령이 그 받아들인 가운데 제일 좋은 건 누구하니 만화가 부해져서 수출하지 않으면 우리 살 길이 없다. 그래서 박수의 대통령 혼자 얘기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외교관이 교육받은 인구가 많거든요. 대학 수준도 많이 있고요. 교육은 아시아에서 일본하고 우리하고 제일 높았거든요. 그 모두가 외교관이 우리 힘으로 살자. 잘 살아고 살아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다 한국같이 됐으면 좋겠다. 아프리카에서 지금도 한국같이 우리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라간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생각한 거죠. 그러면 이승만 박사는 정치를 아는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애국심이 있었습니다. 애국심이라고. 박정희 대통령은 공산당을 있다 반공을 있다가 돌아와서는 외관이 그래도 국민들을 가난해서 구출해야겠다 하는 애국심이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지난 다음에는 정치를 애국자가 맡은 일이 없습니다. 정권 차지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도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김영삼 대통령하고 김대중 대통령하고 우리가 존경하는 누가를 그 두 분까지는 애국심이 있었습니다. 애국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봐도 그분들 나를 위해서 나는 정권이 아닌 애국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김대중 대통령 끝난 다음에 지금까지 내란당하는 대통령 가운데 내가 보기에는 애국심보다는 정권 욕심이 더 많은 사람들 대통령이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제일 큰 점입니다. 대통령은 나라와 국민의 목적이지 정권 유지하는 게 목적이 아닌데 지금 움직이는 걸 가만 보면 정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 자주 얘기하는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기 힘드니까 희망이 없어 보일까요? 이민이라도 가야겠다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두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전두환 대통령이 신군부가 나타나니까요. 안 되겠다마자 이제 희망이 없으니까 이민 가자 마자. 그 다음에 하여간 고려대학에서 또 물어봤습니다. 공무원 물어보고요. 고려대학에도 물어봤는데요. 공무원들의 절대 다수가 외관이 이민 가게 되면 캐나다로 가겠다고 해요. 고려대학 생들이 한 번 여론조사할 때 이민 간다고 하면 어디 가고 싶으냐? 캐나다로 가겠다. 제일 안전된다는 그 외관이 그때만큼 우리가 애국심 있는 대통령을 모시지 못했다 하는 증거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한 사람이시면 우리 그 대통령을 따라가는데 정권 욕심 가지고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은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정권 욕심을 가지게 되고 솔직히 말하면 지금 지도자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믿는 사람이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 지도자가 없는데 그 왜 그런가 가만 보게 되면 넓게 말하면요 인문학에 모자란 사람들입니다. 인문학이 모자란다 하면 여러분 좀 이상하게 생각하죠. 제가 인문학의 흐름을 가지고서 지금까지 오늘까지 되는 거 아니에요. 인문학은요 사람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그거 찾아주는 것이 인문학입니다. 나나 여러분이나 정치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사람은 사람 때문에 사는 명왕이 되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그걸 3000년 동안 긴 역사 속에서 인문학이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이건 정치도 다른 정치가도 있고 기업가도 있고 예술가도 있고 종교가도 있고 다 있지만은 인문학적으로 보게 되면 사람은 꼭 가져야 할 사람 생각이 사상인데 그 가진 사람은 인문학자가 되며 그 못 가진 사람은 사회 지도자가 못 됩니다. 그 셋이 뭔가 말이죠. 그 셋이 뭔가 모든 사람은
세상에 태어날 때, 나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세상에 태어날 때 동물과 비슷하게 태어납니다. 우리네들은 생명하지 못한 동물하고 비슷하죠. 그러다가 우리네가 태어나서 동물이 아니고 인간으로 시작할 때부터는 동물이 운명을 가집니다. 동물이 어떤 식물은 생명은 있지만 움직임도 있고요. 동물은 생명도 있고 움직임도 있고요. 인간은 모이고 안에 움직이는 동물인 동시에 모이고 안에 사상이 있어요.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그 말이에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생각이 3,000년 동안 쭉 사서내릴 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이 지식을 높이고 많은 것을 알고 진실을 찾아서 사는 겁니다.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찾아서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첫째가 인간이 인간교육인데 인간교육은 인간이 지식을 쌓을 만큼 오르다. 많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내가 아는 것만큼이라지 모르는 걸 이해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내가 가만 지금 보게 되면 미안합니다. 우리 대통령들이 김대중 대통령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 대통령들 가만 보면 좀 미안한 표현일까요? 이렇게 머리가 비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답게 사는 게 뭔가 하는 걸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종교계는 좀 있어요. 대학은 전때 우리 정치계는 없어요. 거의 사람답게 살기인데 첫째가 밀고 안에 사람은 이성을 가진 동물입니다.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 지식을 높이는 것, 내가 무엇을 가지고 살까 하는 자기 사상을 가지는 것이 이성입니다. 그 이성이 뭐냐? 사회생활 속에서 나타날 때는 학자들은 진리라고 그리고요. 서울에서는 진실이라고 하는 거고요. 많이 알고 진리가 무엇인가, 진실이 무엇인가까지 알게 되면 지도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지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는 것만큼 사니까 지도하고, 그러니까 많이 알고 진실을 사랑하는 사람,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이게 인간의 첫째입니다. 나는 어렸을 때 이상하게 인도의 간디 선생의 전기를 좀 읽었습니다. 지금 누가 썼던 무슨 책인지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간디 선생의 전기인데 그걸 쭉 읽으면서 내가 배운 게 민관이 정직하게 사는 것이 인간이다. 거짓 없이 사는 것이 인간이다. 그리고 폭력은 죄악이다. 폭력은 죄악이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간디 선생에 대한 얘기 시간은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 말하면 간디 선생이 영국에 식민지를 쓰니까 영국 반영운동을 했거든요. 그때 재판을 받게 되거든요. 이때 시에 우리 한일운동한 사람 재판 받을 것 같아요. 받으면 간디 선생이 알아서 피고 가져서 재판합니다. 그럼 이제 영국 법관이 말이죠. 이것도 잘못이고 이것도 잘못이고 이것도 영국법에 어긋난다고 합니다. 지금 간디 선생이 나도 당신들과 같이 영국 가서 법률공방을 변호사라고 그것만 아니라고 이것도 걸릴 수 있고 이것도 걸릴 수 있고 이것도 다 걸릴 수 있는 거 다 안다고. 그러나 영국 사람이거나 인도 사람이거나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으니까 내가 이 운동하는 거야. 그런데 나는 자꾸나 용서받으려고 생각한다고. 영국법이 정하는 대로 다 바뀌었다고 봐요. 그러나 영국 사람은 인도 사람들은 이렇게 대한 게 아니고 우리 인도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 아니라고 봐요. 아주 정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뭐라 했더니 그럼 당신 내가 이런 판결 내려도 인정하냐고. 나 인정한다고 말이죠. 인정한다고.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그냥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럼 간디 선생님 반대하는 방법이 뭐냐?
그렇게 재판받아가지고 감옥에 가게 되면 다음 날부터 금식합니다. 난 폭력은 반대라고. 폭력은 안 하지만 폭력 안 하고 반대하는 건 나 굶어 죽을 것밖에 없다고 말이야. 그래서 11번을 단식해서 이제 나오리가 돼요. 그걸 볼 때 말이죠. 야, 참 저런 지도자가 있구나 말이죠. 저렇게 진실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데 그분만이 아닙니다. 우리 안중근을 생각하겠습니다. 안중근이 이등박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형받게 됐거든요. 대리문서였거든요. 그런데 그 법정에서 뭐라 그랬을까? 내가 죽었다고 하지 마. 난 사형받는 거 당연하다고 나는 안다고. 그런데 이등박과 같은 일본을 가지고서는 한국만 아니고 아시아가 평화로울 수가 없다고. 일본 사람이 일본 사람답게 살고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답게 살고 중국 사람도 중국 사람답게 동양의 평화가 제일 크지. 일본 이등박을 같은 생각 가지고서 전쟁하게 되면요. 이건 일본도 잘못되는 거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걱정 안 한다고. 나 용서받는 거 아니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 안중근 의사에서 그 감옥에 있을 때 그걸 이제 부축을 쓰지 않았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거 하나 얻어가지고 하는 걸 용감으로 생각했어요. 왜요? 사용은 하지만은 일본 사람한테 대단한 게 미국이 인류를 위해서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 난 하긴 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그렇게 산 사람이 누구 아니 도산 선생입니다. 도산 선생 누구 아니 우리 죽더라도 거짓말 좀 하지 말자. 많은 지식을 배우고 공부하고 하지만은 언제나 정직하게 살자 그랬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한테 얘기했죠. 미국 LA 부근에 가면요. 리버사이드 시티라고 있습니다. 그 리버사이드 시티 시청 앞에는요. 길다란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백인들입니다. 그 오렌지 농원인데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 아니 그 긴 공원에다가 동상을 3개 지었습니다. 그 다음 의관이 인문학 학다가 좀더 오페가 있으면 휴메니즘을 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도를 알고 인간의 애를 아는 사람 3사람을 뽑아서 동상을 세우는데 제일 앞에 사람은 누구 아니 마틴 루터 킹 목사입니다. 그게 운동하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요. 그 다음 사람이 누구 아니 도산 선생입니다. 여러분 그 오렌지 농원 거기에 도산 선생이 거기에 동사에 선생이 상상 못했거든요. 왜 그러니까 도산 선생이 미국 가서 살 때 말이죠. 처음 생계를 찾아요. 뭐 일하고 먹고 살아야니까 말이죠. 그 오렌지 농원에 가서 일했습니다. 근데 농장주들이 보니까 말이죠. 한국 사람 젊은 사람인데 그렇게 정직하고 슬무실하고 말이죠. 그 농장주가 농민을 사랑하는 것만큼 열심히 일하고 말이죠. 그러니까요. 저런 젊은 사람이 다 있냐고 말이죠. 저런 참 존경스러운 젊은이가 있다고. 그 후에 농장 떠났거든요. 그 다음에 도사 선생이 한국에 와서 정신적 지도자가 됐다는 걸 알고서 말이죠. 그 사람들이 누구 아니 그 우리 농사에 와서 일한 도사 그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으로 세워주자. 그 동사 배웠어요. 그리고 그 뒤에 동사가 누구 아니 인도의 간디. 근데 이 3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건 누구 아니 정직은 모든 사람이 가진 것이요. 그리고 폭력은 죄악이라는 걸 남겨준 3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그게 누구 아니 인간다운 인간이 사는 첫째 조건입니다. 그 첫째 조건입니다. 그래 그걸 학문적으로 하는 걸 가르쳐서 우리가 물고하니 인문학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무슨 자산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무조건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그리고 진실과 정직을 가지고 사회를 끌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도자는 그렇게 하는데요. 불행하게 우리에게는 그 지도자가 없습니다. 다 수단 방법
뭐만 쓰며 거짓의 욕먹듯 하고야 떡먹듯 하며 그리고 정당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병신이 됩니다. 여당에 들어가게 되면 야당은 저는 원수라고 생각해요. 야당의 사람을 보게 되면 여당이 저는 원수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뭐 저 나쁘게 말하면 사람 불쌍했어요 그거? 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면 그게 정치가 되겠어요? 지금 민주당 대표 같은 거 가만 보게 되면 우리 동네 하나 쓰면 되지 야당 필요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정치가 어디세요?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초등학교 때도 그건 안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그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또 두 가지는 좀 묻지말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요 양심입니다. 양심은 뭘고 하니 무엇은 선이고 무엇은 악인가 그 가르쳐줄 거예요. 그거 못하면 동물이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다 하는 걸 가르쳐 못하면 그건 사람 무시 못하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뭘고 하니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다. 근데 그 표절을 밀고 하니 다른 사람에게 고통과 피해를 주는 건 악이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것은 선이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그 먼저 받아들이는 거 아니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 저 원하는 대로 내가 너무 대접해라 그럽니다. 그 무슨 말인고 하니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 그 사람이 더 소중히 여기다.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서 도와주게 되면 그 사람 너를 또 도와주게 된다고. 그건 행복하셔서 했다고. 그러니까 선한 관련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이고 하니 그게 없습니다. 싸워서 이기면 된다고 하는 거죠. 무조건 수단 방법을 갖지 않고 하고 싶은 데 다 하면 된다고 하는 걸로 지금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가 아닌 사람이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는데 말이죠. 지금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푸틴이고요. 시진핑이고요. 북한이고요. 그러니까 세계 역사가 어두워질 거예요. 선악관념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건 선이고 이건 아니다. 나는 미국 교양있는 가정에 가보면 어렸을 때부터 두 가지를 꼭 얘기할 때 무관히 거짓말은 절대 하지 말아라. 다른 건 다 칭찬해도요 거짓말은 안 된다고 말이야. 그건 용서하라니까. 너 거짓말했지?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주 철저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관히 절대로 남 욕하지 말아라. 칭찬하고 살아라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 초등학교 같은 데 가보게 되면 우리하고 제일 다른 게 무관히 그 두 가지입니다. 거짓말이 없습니다. 미국 같은 데가 보면 우리 대학생들 성대 같은 데 가보면 제가 72년 고등학교 미국 대학에 갔는데요. 이제 내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시험을 보거든요. 미국 교수하고 같이 하니까 이제 시험을 보는데 말이죠. 뭐 교수가 앉아서 시험 감독할 거 없습니다. 시험 문제 내놓고서는요 다 설명한 다음에는 연구실에 가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다 시험 칠성을 하니 답안지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남아가지고 교수님한테 갖다 줍니다. 감독 안 합니다. 왜요? 걔들은 말이죠. 선생이 우리를 믿고 있는데 선생이 우리를 믿고서 맡겼는데 그걸 못 알아합니다. 그런데 무한히 어렸을 때부터 정직한 사람이 살지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한히 그 사회에 지금까지 누구는 하나의 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건 무한히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미 동맹 가지고서 우리 대통령들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 만나기 위해서 국정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대통령이 앞으로도 알아야 할 것이 뭐하니 한미 동맹이죠. 위기와 절대를 겪고요. 목숨을 걸고 서로 생명을 바친 동맹입니다. 그래서 뭐하니 같이 동맹입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힘을 합해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자. 앞으로도 미국과 한국이 동맹을 맺었다고 하는 게 누구하니 앞으로도 두 나라도 그런데 모든 나라가 자유를 차지하고 평화를 차지할 때는 합기가 작게. 그러니까 지금도 말이죠. 우리가 만약에 한미 동맹의 정신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게 되면 세계 어디 가든지 자유를 무너뜨리고 평화를 깨뜨린 데 가서는 책 갇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를 만들자니까 그 동맹은 이렇게 높은 거예요. 그걸 지금 내려가지고 정치가들 자꾸 그래놓고 모여서는 그 정치를 잃어버린대요. 저는 이따만큼 이제 부산에 가게 되면요. 유엔묘지에 갑니다. 유엔묘지에 가면요. 우리나라에 와서 전사한 사람들이 쭉 있습니다. 터키 사람들 거기서 쭉 깔고 있습니다. 그 앞에 쭉 가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목숨을 바친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인간이 자유와 평화가 있는 사회를 위해서 우리 목숨 바쳤다. 자유와 평화를 찾아주기 와서 여기서 죽었다 말이죠. 그 깨끗한 것을 받아들이면요.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우리 대통령하고 이런 싸움 안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없습니다. 이런 싸움하는 게 말이죠. 그 높은 뜻이 있습니다. 그거 이제 우리 인간이 가져야 할 세 번째 대변관이 자유는 미래를 향해 가는 겁니다.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미래를 창조해 가는 게 자유입니다. 이 세 가지 생각을 갖추게 되면 나는 인간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직장에 가게 되면 자기 인격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게 되죠.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회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럼 그런 사회는 어떻게 생겨야 하느냐? 여기 이제 공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죠. 여기 공이 있으면 우리 인구의 30%쯤은 지도층이 돼야 합니다. 30%쯤은 지도층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50%쯤은 중산층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교육 수준도 낮고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에는 모범층입니다. 따라가는 대로 따라. 그 지도층이 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층이지만 그 가운데서 지도자가 나오고요. 바꾸게 되는 지도층 내려가고 또 다른 지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참다 오바마 대통령이 뭘 알겠습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두 월에 이대로 가게 되면 미국은 병된다고 말이죠. 이건 국제적으로 아메리카를 위해서 안 된다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흑인 대통령이 백인 대통령에 대해서 아메리카의 정신은 여기 있는 게 아니라고 말이죠. 내가 봐도 아메리카의 정신은 오바마에게있지 트럼프에 있지 않습니다. 왜요? 오바마는 휴머니즘하고요. 인문학을 공부한 사람이며 기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트럼프도 기독교를 얘기하는데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배하고 잘 살자고 하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는 사회가 되는데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 좀 받들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기 인격을 나눕니다. 난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사회가 이제 좀 좋다는 게 누가 아니 자기 직업이 말이죠. 대학을 졸업했다. 그러면 대학을 나온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그게 첫째입니다. 대학을 졸업했다 하면 대학을 나온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그 직업을 가지는데 교수가 됐다. 무슨 애교관인데 대사급 이상의 애교관이 됐다. 대령급 이상의 군인이 됐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거에 나는 언제나 기회가 오면 아메리카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게 없습니다. 내 가족 가운데 하나가 미국에서 5월에 의사하다가 한국에 와서 이제 의사로 얼마 있다 미국 가는데 말이죠. 우리가 영어를 많이 하고 말이죠. 의사가 있으니까 말이죠. 이 8군에서 내 그 가족에게 뭐라 했는 거 아니 당신 의사인데 우리 8군
군의관 좀 대달라고 말이죠. 좀 도와달라고 말이죠. 그래서 난 도와드리겠다가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군의관이 군에서 꼭 대우가 되세요. 대입급을 도와주겠다. 무슨 중령급을 도와주겠다는데 내가 군의관이 대략급을 도와줄 테니까 대략급 그거 하나를 일을 하면서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번 대우를 받으니까 군의관이 국방대학원에 와서 강의를 받아서 그 팀에 왔습니다. 그 처음에는 국방대학원 가면 군사학위 그러니까 갈 필요 없으니까 안 가려고 하다가 한번 가보자 해서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전부가 군사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거, 인류학에 대한 거, 인간학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뭐 느꼈는 거 아니? 미국 사람들은 대령급 이상이면 무슨 직책이든지 지도자가 된다고 생각이 있으니까 외국에서는 군인 대통령이 없습니다. 근데 미국은 군인 대통령의 의관이 인간교육을 시켰구나 말이죠. 대령급 되니까요. 지도자를 교육을 시켰으니까 올라가는 거라고 하죠. 그게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난 내가 생각해도 좋은 대학 나오고요. 공무원까지 되고 공직을 가진 사람이 대낮에 술 마시고 운전하고 다녔다는 건 그 사람이 자기 인격을 받는 거예요. 대학 나온 것도 난 쓸데가 없다. 뭐 이만큼 공무원 된 것도 난 필요가 없다. 왜? 나는 나대로 살면 된다고 해. 술 마시고 하고 싶어 하지.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도층이 안 생깁니다. 적어도 판사는 판사답게, 검사는 검사답게, 자기 맡은 책임, 자기 맡은 책임. 그런 사람들이 쌓이게 되는 지도층이 생깁니다. 근데 지금 거의 없습니다. 이거 그대로 없어지게 되면요,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습니다. 앞으로 내 이런 정치권 싸우려고요, 정들도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누가 돼야 하냐? 우리가 먼저 돼야 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요, 성공한 것 같아요.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한테 가면 마음을 구린다요. 나는 어떠한테 좋은 내가 저렇게 정직하구나. 선생님에 봐도 그렇습니다. 교사로서 쭉 살아보다가 말이죠. 집안 교육을 좋게 받은 학생들이 이렇게 쭉 이해하는 거 보면요. 얘는 부모에게 교육을 받을 때를 받았구나 말이죠. 내가 중고등학생 때보다도 얘는 좀 교육을 받았구나 말이죠. 그걸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 달에 있었던 북경의 걸 보고서 말이죠. 우리가 좀 어두워지기 시작하는데 대한민국도 어두워지면 안 될 테니까 말이죠. 우리 모두가 인간답게 사는 것을 먼저 출발해야 합니다. 진실을 사랑하고요. 어디 가든 정직하고요. 또 그 다음에 뭐하니 순환을 가리고요. 할 것을 있고 하나만 안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뭐하니 과거를 버리고요. 미래를 창조해 가는 것. 과거가 해결된다고 하면 여기서 우리 여당 야당 싸운 거 보면요. 나무기 16번기관이 그 문제를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는 이미 지나가 보니까 그 과거를 돌리고 세수가 하나 말이죠. 여당도 세수가 하고 야당도 세수가 하고 그건 후배 맡기고 미래를 걱정하지. 당장 그거 가지고 싸움하고 밑에도 싸우게 되면 국민이 어떻게 피곤해서 합니까? 여러분 정치 얘기 들으면 피곤하죠?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책임을 함께 나누어 가지는 거. 그 제가 어려서 도산 선생님 강연을 17살 났을 때 들으면서 배운 저 나름대로 생각하면 도산 선생이 나한테 남기는 액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말하는 사람까지 올 때까지 자꾸 생각해서 이제 도선생 말씀보다도 내가 나를 위한 액시 뭐냐 또 나보다도 더 이제 젊은 세대들이 내 시대보다도 더 나가서 지금 우리 시대의 액시 뭐냐는 걸 찾아서 하는 거. 그 이제 도산 선생을 출발해서 우리가 미래로 가는 겁니다. 이런 뜻을 저 오늘 막연한 말씀입니다만
자꾸 나라가 이렇게 어두워지면 안 되겠으니까요. 우리라도 좀 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우리는 다르다 말이죠. 우리는 정치 안 하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좀 우리 가족들을 새로운 생명을 함께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생각을 우리가 안 가지게 되면 우리 후세에 대해서 희망이 없으니까요. 우리라도 좀 기도드릴 마음도 있고요. 모범을 보여주는 생각도 있고요. 좀 우리라도 이렇게 사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방향도 바꾸고 우리 생활도 바꾸는 것이 그 내가 사는 길이고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다